김상식 감독은 좀 팀 내에서 좀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말씀하시기 어려워하시네요. 식사 맞아. 네. 예. 뭐 지금 최근에 네. 분위기는 좋은데 네네. 여튼 뭐 아유 반가워요. 어떻게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멀리 내다보는 방송. 미래지향적인. 오케이. MZ 세대. MZ 세대. MZ 세대죠. 네. 네. 오케이. MZ 세대 아니고요. 아니죠. 꼰대 맞죠? 네. 미래를 내다본다. 그렇죠. 자, 뭐 월드컵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만 야. 월드컵 이후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벤투 감독 우승하면 어떡해요? 우승하면 하실수록 우리는 연장을 하고 싶지만 아마 벤투 감독은 가실 거다. 하고 고요. 그렇죠. 축구협회 측도 당연하죠. 그래 해야 되는 거고요.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음. 그 후보들을 네. 살펴본다. 현 시점에서 미리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무직인 분들 무직인 분들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첫 번째. 일단은 김학봉 감독. 과거에는 올림픽 대표 하면 네,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다. 성인 대표.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옛날에. 맞아요. 사실. 맞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이라는 업적 달성했고 올림픽 조금은 아쉬웠습니다만 8강까지 갔었고. 네네. 뭐 감독하면서 그렇게 큰 무슨 뭐 사건 사고 없었고. 사건 사고 없죠. 네. 네, 정치적으로 잘하고요. 이거는 뭐 농담입니다. 그렇게 큰 연봉 바라지 않으실 수도 있다. 아. 식평은 좀 열심히 할 수 있다. 왜냐? 그 대형 식당을 오픈하셨기 때문에 괜찮죠. 야, 완전 갔었구나. 이미 돈벌이는 딴 데서 하시기 때문에 네. 적정 연봉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열심히 임하실 수 있다. 코치나 감독으로서는 지금 완전히 최고의 그 레벨을 다 맛본 감독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아마 이 성인 대표. 네. 요거에 제가 봤을 때 목마름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아시안 게임 올림픽에 2번 연속 나가셨다는 것이 또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게 그렇죠. 현재 그리고 앞으로 대표팀 주축이 된 선수들과 다 호흡을 맞춰봤다는 거. 그렇죠. 손흥민, 뭐 황의조는 물론이고 네네. 그 아래 어린 선수들까지도 네. 다 해봤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감독이 네. 소통 잘해야 되고요. 네네. 좀 장악도 해야 되거든요. 네. 뭐 카리스마도 있고 네. 또 연령대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어리지도 않으면서도 적절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또 연령대는 높은 거죠 사실. 높은데 네네. 우리 추세가 조금 다 낮아졌잖아요. 너무 낮아졌다. 예, 근데 김학봉 감독이 봐도 이제는 뭐 이제는 할아버지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네. 감독으로서 역할을 그 밑에 그 뭐랄까요 참모들과도 잘할 수 있고. 무슨 뭐 건강에 문제 있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몸 관리 열심히 하시고 겁나게 잘합니다. 예. 턱걸이 턱걸- 20개씩 하시고. 야, 몸 보면요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많이 그렇죠. 합니다만. 이 후배는 많이 하는데 네네. 예, 그래도 관리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자유의 몸이신 분이 또 있거든요. 누구요? 김도훈 감독. 김도훈 감독이 네. 그 싱가포르에서 예상보다 일찍 나오게 됐어요. 한간에는 뭐 K리그 내년 시즌에 뭐 감독 비는 자리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대표팀에도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일단 아시아 챔피언을 해봤다는 그런 경력 그렇죠. 그리고 울산에서 뭐 중요한 순간마다 넘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울산이 어쨌든 지금은 K리그 뭐 2강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강팀으로 끌어올린 게 누굽니까? 김도훈 감독이죠. 김도훈이 감독입니다. 김도훈 감독이죠. 예. 아마 연령대 대표 코치도 했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좋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이제 감독으로서의 그 영향력은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믿고 신뢰하고 또 선택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도전은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을 꼽는다고 했을 때 네. 과거에 좀 얘기해도 되나? 안 됐잖아요. 조금은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이 있다. 뭐 그런 게 약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현재 무직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윤정환 감독이 네. 그 일본에서 올 시즌 마무리하고 계약 기간이 끝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윤종환이를 선택했을 때 능력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앞선 뭐 김학범, 김도훈 두 분보다는 조금은 좀 마이너스 점수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일단은 국내 무대에 대한 어떤 파악이나 분위기나 이런 거 적응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퍼포먼스적으로도 네. 어쨌든 앞에 두 분은
우승컵이라는 걸 들어 올렸어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아, 그럴 것 이렇게 같아요.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그럼 더 다른 팀에서 네네. 감독하고 네네. 그리고 입지를 붙인 다음에 도전하는 게 괜찮을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오히려 뭐라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한 팀의 감독이 이제 떠났는데 그 밑에 코치가 뭐 승격을 한다든지 내부 승격 그렇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음. 최태우 코치가 오. 근데 지금 이분이 그 감독 라이센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재미로 한번 그 벤투 감독 밑에서 네. 지금 우리 토종 코치로서 코치로서 이게 출범 초기부터 네. 현재까지 쭉 붙어 있거든요. 야 공부 엄청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네네네. 경험이 쌓으면 네네. 어쨌든 축적이 되면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풀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대전제를 그걸로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빌드업 축구 이거를 4년 동안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갑자기 전혀 다른 색깔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벤투 감독을 데려올 당시에 김판근 기술위원장. 우리가 주도하는 축구를 목표로 했다. 더 이상 끌려가거나 뭐 이렇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을 잡고 플레이하는 축구를 하려고 했고 그거에 맞는 감독을 데려왔다고 했는데 네. 그 기조는 저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최태우 코치도 만약 그 라이센스가 있다면 충분히 어떤 한 후보에 올릴 수는 있지 않나. 이제 약점을 꼽는다면 감독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리고 나이도 아직 어려요. 그럼 이천수도 가지 뭐.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천수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 그 라이센스가 아예 없는 걸로 알고. 뭐 제가 카리스마 있습니다. 말 안 들면 뭐 저기 뭐 발로 한번 차고. 최태우 이 코치가 네네. 뭐 이렇게 경험을 하고 또 잘 배워서 뭐 자기 걸 만들면 노하우는 있는 거거든요. 네네. 뭐 당장 차기는 아니더라도 네.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봤을 그렇죠. 때 뭔가 괜찮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네요. 뭐가요? 당장 월드컵 성적이 좋아야 이분이 어떻게 뭐 밴드 만약에 여기서 까다로 이거 팍 그냥 꼬꾸라지면 뭐 이거 뭐 같이 이거 배운 거 아무 무용준밀이죠. 네네. 뭐 이거 어떻게 써먹냐고요. 네네. 사실 뭐 무직에 계신 분들은 뭐 요 정도라고 볼 수 뭐 정혜성 이런 분들 야 나도 무식이야 그럼. 야 이상윤이라고 그래. 야 이상윤 감독. 이상윤 감독 어때요? 이상윤 감독 어떤 거 같아요? 뭐 그런 지도자로서 경험은 많습니다. 대단한 선수였죠. 지도자 경력을 봤을 때 좀 짧죠. 아니요 짧지도 않아요. 뭐 여기저기 그 누나 많이 다녔네요. 진짜 많이 다녔네. 경험은 많아요. 여자 축구도 경험하시고.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냉정하게 우리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성적적인 부분. 윤정환 감독도 아까 그 그렇죠. 어떤 우승컵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상현 감독 우승컵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상윤이는 네. 그냥 해설이 적격이래요. 네. 해설이 적격. 네. 하지만 마음은 중계석 욕망은 월드컵 우승을 들어올 수 네. 있는 감독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언제- 나를 믿어주세요. 이상윤이를 왜 못 보고 말이야. 멀리만 보냐고요. 무직은 뭐 이 정도? 요 정도 괜찮습니다. 최진환 감독?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니에요. 네, 최진환 감독. 김태형 어때요? 김태형 감독. 야, 김태형. 바꿔라. 바꿔나. 바꿔라도 있네요. 야. 자, 어쨌든 우리가 재미로 이거 하는 거니까 다들 무직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자, 지금 서정원 감독 얘기 나온 김에 서정원 감독 만약에 대표팀 한다 했을 때 괜찮습니까? 워낙 이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감독으로서는 능력 평가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성실해요. 온화하고요. 네네. 선수들과 소통 잘합니다. 그 선수들 사이에서 항상 좋은 얘기 나오는 감독. 그렇죠. 그리고 막 감독을 그만뒀는데도 그 연락하고 배웠던 선수들이 연락만 할 뿐이 아니라 다 찾아가고 집에 막 우르르 찾아가서 식사하고 네. 그런 감독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죠. 네. 사람 좋은 걸로 따지면 1순위. 넘버원이다. 1순위고 네. 무조건 국대 감독 돼야 되고. 근데 또 일부 팬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라고요? 사람 좋다고 감독 잘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야, 분명히 그러면서도 근데 성과도 좀 내긴 했잖아요. 수성 감독이 네. 축구판 했잖아요. 실력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정치도 잘해야 되거든요. 네, 정치 근데 잘합니까? 서정원 감독은 정치를 잘합니까? 안 하는데 또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왜 그래요? 이게 사람이 그냥 그 뭔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위원님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저는 까칠하죠. 너무 인기 많으면 안 좋아하죠. 위원님. 안 좋아. 나쁜 짓거리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서정원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해외로 간 김에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누구요? 박항서. 박항서.
저 솔직히 1순위예요. 경쟁할 수 있는 감독이 네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박항서 감독 1순위를 써야 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그 프로 감독 시절에 막 상위권 팀을 맡은 적은 없죠.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성공을 하신 게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 네. 그러니까 뭔가 약팀을 이렇게 좀 다져놓고 뭔가 으쌰으쌰하고 이런 거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강팀이란 말이죠. 네네. 상대팀을 딱딱 잡아줘야 되는 팀인데 그렇죠. 이런 팀과의 궁합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거든요. 선수들 장악해야 돼요. 네. 이런 부분도 이 감독도 갖고 있어요. 이 카리스마가 보통 아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되면 네. 코칭 스태프 누구 쓸 것 같아요? 이영진. 이영진. 네. 이영진 쓰면요. 제가 봤을 땐 또 찰떡궁합이에요. 네네.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스텝으로서 또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네요. 예. 믿고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신태용 감독. 신태용 감독도 능력 있죠. 네. 2018년이네요. 러시아 월드컵. 러시아. 네. 월드컵도 갔고 뭐 또 프로팀에서도 성과를 냈잖아요. 네네. 화끈하잖아요. 네. 예, 또 유하기도 해요. 워낙 선수들의 그 컨트롤이라 그러죠. 네. 예, 그 상황을 아주 절묘하게 또 잘 가져가면서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전 신태용 감독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있다. 언젠가 한 번은 더 기회를 좀 음. 받아봤으면 좋겠는 바람은 있어요 개인적으로. 변수는 본인이 과연 원할 것인가.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죠. 무슨 치워라 뭐 히딩크 데리고 와라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수장이 되려면 네네. 감수해야 된다. 당연하죠. 근데 유독 이 신태용 신태용 감독에게는 가혹했다. 예. 그래도 네.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예. 미남으로도 뭐 외모가 좋다 이런 말도 많았었거든요. 뭐 패션 좋다. 옷 잘했죠. 옷도 잘했고 예. 인물도 좋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국가대표 하면서 확 갔어요. 박항서 감독, 신태용 감독 되면 뭐 장점 하나 있네요. 뭐야? 동남아 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트윈타워로 가죠. 박항서, 신태용. 네. 이 뭔 개소리야! 개판 나는 거예요. 네. 뭐 1위 팀 감독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그렇죠. 홍명보 감독. 예. 울산을 1위로 이끌고 있고 각종 대회에서도 상위권. 어쨌든 올림픽 대표 감독으로서 네. 성과를 냈고 네. 동메달. 비록 국가대표에서 한 번 넘어진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도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약간 그렇죠. 소방수 쪽으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져도 괜찮지 않나. 충분히 네. 그 선수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감독으로서의 그 카리스마 10가지라 그러면 네네. 10가지에 부합하는 감독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장점 중에 하나가 좀 열려 있는 사람이다. 그 항상 또 그 따라오시는 분 있잖아요. 네. 이케다 이케다죠. 이케다 소울메이트. 이케다상. 네. 이케다 상이 네. 축구계 한참 선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사실. 야, 밑에 존중이죠, 코치가. 존중. 예. 근데 그런 것도 열려 있고 네. 요즘은 이제 보편화가 돼 있습니다만 어떤 그 팀에 들어와서 카메라가 들어와가지고 다 찍는 거 그런 쪽으로 굉장히 열려 있는 사람이다. 12년 런던 올림픽 때도 네. 왜 KBS가 카메라 따라 붙어가지고 네. 개판이야 개판. 니네가 이래가지고 싸우기 전 끝나가지고 느껴가지고 한 놈들이야? 니네 거짓말쟁이야? 새끼들아! 그렇죠, 그렇죠. 그 다큐도 홍명보 감독이 오케이 해서 찍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울산 현대도 그런 거 촬영하고 있고. 이게 팀이야! 전부 다 넘어지 마! 그리고 2위 김상식 감독. 김상식 감독은 좀 팀 내에서 좀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말씀하시기 어려워하시네요. 식사마죠. 네. 예. 뭐 지금 최근에 네. 분위기는 좋은데 네네. 여튼 뭐 분위기 좋습니까? 대표팀 대표팀 감독 후보로 올리기에는 우리가 부담감이 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기동 감독. 팀마다 다 다양하잖아요. 구자구단 있고. 예, 그런 안 부분에서 구자구단 있고. 김기동 감독은 선수 때도 플레이를 너무 잘했고요. 네네. 포항에서의 그 능력치를 발휘하는 거 보면 필요한 요소에 이 선수가 부족할 때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감독들. 네네. T 라이언스에서 교육을 같이 받았어요. 네네. 넘버1이 김기동이고요. 투. 넘버2가 이상이. 증거는 없습니다. 네. 강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칭찬. 넘버1. 야. 그럼 주제에 맞춰서 그 포인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딱
꼬집어서 이제 뭔가 핵심 포인트 있잖아요. 네. 그걸 찝어냅니다. 네. 이론만 빠삭하고 또 실전에서 약한 사람들이 절대 있어요. 그런데 김기동 감독은 증명했다. 대표팀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해외였으면 뭔가 김기동 감독이 가장 1순위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실력적으로 수년간의 어떤 그런 실적이 음. 가장 좋은 감독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아니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네. 다른 거 다 따지지 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감독으로서 능력. 그 능력 하나만 딱 봤을 때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저는 항상 김기동 감독 추천합니다. 계속해서 상승세에 있다는 거. 홍명보, 최용수, 저는 이렇게 저 김기동 이렇게 세 명 봅니다. 최용수 최용수. 뭐 연령대 올림픽? 뭐 이런데 뭐 후보로 올라갔었다고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강팀을 우승시킨 경력도 있고 좀 약해진 팀을 다시 네. 끌어올린 그렇죠. 적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어린 선수들 성장시키는 데는 좀 박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 시즌 양현준, 김진호 다 빵 터뜨렸고 능구렁이에요. 네. 수가 보통이 아니고요. 네네. 들은 다 알겠지만 네네. 능력적으로도 봤을 때는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생각해요. 네. 예, 한 번쯤은 충분히 A 대표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다만 저는 그런 의문은 좀 있어요. 지난 4년간의 우리나라 축구의 기조, 우리가 주도하는 축구 이런 게 쭉쭉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거에 어울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최용수 감독이 만약에 하면요, 이 사람이 네. 백스리 좋아하잖아요. 네. 코리아의 콘테. 네. 야 이게 네. 와 또 이것도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또 걱정도 되면서 기대도 되고 하네요. 네. 그동안은 대표팀에 했을 때 네. 백스리 거의 끝나지 없었죠. 않아도 거의 없었죠. 최용수 감독이 들어오면 야 요것도 또 그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기일 감독. 남김 감독이요. 어쨌든 리그에서 음. 이 정도로 실적을 낸 감독이 많지 않아요. 여기도 솔직히 예, 인정해야 됩니다. 네. 예, 실력적으로는. 예. 승격을 3번 시켰고 그렇죠. 뭐 상위권 안착도 시켰고. 맞아요. 검증은 됐어요. 네네. 예, 근데 검증은 됐는데 네네. 조금 더 네. 예, 이번 시즌 좀 더 실적을 내줘야 된다. 기로에 서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썩 분위기가 네. 좋지는 않다. 지금의 후보군들이 네네. 뭐 다양하고요. 각양각색인데요. 야, 내기 여기서 내기 한번 합시다. 내기? 어차피 내기. 자, 저 다음 감독 네. 어떤 감독을 선임할 수 있을지. 이야, 나는 나는 왔어요. 전 박강석 하겠습니다. 왜 오시겠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딱 따져봤을 때 어차피 근데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올해까지만 하고 제가 그만하세요? 그만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긴 시간 이렇게 쫙 국내 지도자들 네, 했잖아요. 해봤는데 네. 저는 결국은 네. 외국인으로 가야 된다. 외국인으로 가야 된다. 우리 요 얼마 전에도 평가전 2번 하면서 네? 네. 뭐 누구 한 명 안 썼다고 그거를 써야 된다. 왜 안 썼냐. 뭐 난리 피우는데 이거를 견딜 수 있는 네. 국내 감독은 네, 없다. 없다. 난 모른다.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라렌이? 몰라. 외국인 감독 너무 풀이 많기 때문에 오케이. 어이없는 결론이네요. 근데 중요한 신나게 이렇게 국내 지도자 얘기해놓고 결론은 외국인 해야 된다. 2023년에는 아시안컵. 네. 박강석 저 맞박이 똑바로 해라. 박강석 감독 화이팅. 1, 2, 3 넘버원이죠. 슈퍼 세이브.